네, 안녕하십니까. 2020년 10월 1일, 이제 10월이네요. 네, 가을의 공기가 사뭇 다름이 느껴졌습니다. 네, 자, 간밤에 좀 추우셨던 분도 있을 건데, 이불 따뜻하게 덮고 이제 주무셔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장 모기들은 살아남아서 제 손을 이렇게 물어 제끼고 있네요. 제가 모기를 좀 많이 무서워합니다. 저의 강작. 제 모기향, 그 다음에 모기 전자파, 그 다음에 제가 너무 모기가 싫어서 저는 그 모기장까지 해놓고 잤는데 새벽 5시에 일어났다가 잠깐 열어놓고 좀 볼일 좀 보고 그 잠깐 또 잠이 들었는데 그 사이에 또 모기가 물렸어요. 그러니까 모기장이 없으면 안 돼, 우리 집은. 그 이유는 저희 집 뒤에 이제 산이 있다 보니까 이제 아디다스 모기들이 이렇게 그런 게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아침부터 이렇게 밝게 웃을 수 있는 이유는 미정 씨가 반등을 했고 다우 산업지수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주식아 일체 주식과 재보면 항상 함께 움직이다 보니까 다우 산업지수의 상승은 또 저는 또 굉장히 나스닥의 상승보다는 2배, 3배 더 반갑죠. 제가 이제 자문해드렸던 분들의 포트폴리오가 다우 산업지수처럼 이렇게 안정적인 기존 사업들에 대한 포트폴리오가 많이 포지션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쨌든 네, 이제 고개를 들고 어제도 얘기 드렸지만 다시 치고 나가려는 이제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21선과 기준선, 241 이동평균선, 21 이동평균선, 이동평균선에 대한 기준선을 돌파 시도 중이고요. 그 다음에 일목균표의 기준선도 돌파 시도 중에 있습니다. 아니야, 너는 나오지마. 네, 이게 이제 완전히 돌파해 나간다면 이번 주 금요일쯤까지 해서 굉장히 마무리가 잘 되면 다음 주 월요일날 시장에서 한박 웃음을 웃을 수 있겠죠. 네, 나스다크도 지금 일단 일목균표 선행스팬 위에서 놀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완벽하게 치고 나가지 못했습니다. 요거를 요 21선 골든선을 붕괴된 이후에 다시 치고 나가는 그런 흐름이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종목들 좀 체크해 볼게요. 자, 3M, MMM, 3M이라고 또 MMM 해놓은 거 보소. 자, 그 다음에 캄캐스트,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렇다고 은행주가 막 엄청나게 올라온 건 아니에요. 꿈에서 은행주들이 상한가 가는 꿈을 꿨습니다. 그 새벽에. 이상한 꿈이에요. 왜 이런 꿈을 꿀까요? 홈디포, 그 다음에 허니얼 인터내셔널, JP모간, 파이자, 머크, 암젠. 또 암젠이 치고 나가네. 시스코 시스템, 인텔, 존슨앤존스, 골드만삭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같은 금융주라도 힘이 좋다라고 얘기 드렸는데 골드만삭스가 JP모건보다 1% 정도 더 올라갔죠. 그러니까 덜 빠진 아이들이 더 치고 나갑니다. 주식시장은 그냥 두 가지 격언이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싸다는 게 가장 큰 호재이다. 싼 것만큼 좋은 호재가 없습니다. 근데 그거는 좋은 기업이 싸져 있다는 거죠. 근데 안 좋은 기업이 싼 거는 좋을 때 좋은 게 아닙니다. 두 번째, 덜 빠진 아이들이 더 치고 나갑니다. 이상하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 앞뒤가 안 맞죠. 모순이 되는 거죠. 절대 뚫을 수 없는 방패를 저는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모든 방패를 뚫을 수 있는 창을 가지고 있어요. 2개 다 갖고 있다고 하면 불화죠. 양아치죠. 네가 2개 다 갖고 있어. 네가 이렇게 해보면 안 돼. 알잖아. 그럼 이 창이 이 방패를 못 뚫고 이 방패가 이 창을, 그러면 답이 나와.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라는 거거든요. 그럼 뭐죠? 무조건 싸다고 호재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싼 게 비싼 게 더 올라간다. 이상한 말이죠. 그렇죠? 근데 시장은 그런 이상한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너무 좋고 비싼데 그 비싼 주식이 싸졌을 때 사면 되는 거죠. 그렇죠? 간단하죠?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아니할 수 없음이 아니함이
아니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소리 같은 개소리 같은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이제 210불짜리 골드만삭스가 너무 좋은 회사죠. 너무 좋은 기업이고 실적도 좋고 너무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이 190불까지 갔다라는 거죠. 근데 반대로 뱅커가 똑같은 JP모건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105달러짜리가 90불까지 갔다. 예, 근데 그거 반등을 주는 그 과정에서도 이 아이가 더 치고 나가고 있는, 더 힘이 좋은, 더 JP모건과 1대1로 JP모건과 골드만삭스를 둘 다 딱 비교했을 때 얘는 15% 빠졌고 얘는 10% 빠졌어. 얘가 더 빠졌으니까 더 싼 게 아니냐, 싼 게 호재, 이런 게 제일 호재지 않냐. 하지만 이 10% 빠진 애가 신고가 가는 거, 이 직전 저점을 더 빨리 돌파해 나간다는 거죠. 이 아이가 15% 올라오는 속도보다 이 아이가 10% 올라가는 속도가 훨씬 2배, 3배 빠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경험론적으로 그만큼 떨어지는 구간에서 싸기 때문에 골드만삭스를 더 많이 샀고, 그로 인해서 그 샀던 세력들이 더 빨리 수익 실현을 하기 위해서 더 빨리 치고 나간다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결론은 국내도 마찬가지고 국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좋은 기업을 적자 생존할 수 있는 기업을 계속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적자 생존할 수 있는 1등 기업이 싸졌을 때 사라가 답입니다. 결론은 뭐 삼성전자를 사는 게 답이라는 거죠. 그리고 현대차를 사는 게 답이라는 거죠. 엑소모빌 못 올라오네요. 엑소모빌 못 올라오네요. 정해줘요. 비자, 베이스, 쉐브론 못 올라오네요. 쉐브론. 그러니까 요런 것들이 이제 좀 주요합니다. 자, 엑소모빌이나 쉐브론 같은 게 올라와야 되는데, 자, 올라와야 될 자리에 또 이제 반대입니다. 이제 방금 골드만삭스와 또 반대된 얘기입니다. 올라와야 될 자리인데 왜 못 올라오지? 올라오는데 자꾸 판다는 거죠. 자, 뭔가 소스가 있는 세력들이나 아니면 쉐브론에 대한 아무런 엑소모빌에 대한 내부 정보 있는 사람들이 흘립니다. 적자요. 우리 적자 힘들어. 이 계기를 하는 거죠. 쉐브론 직장 다니는 애들이 매출 안 나오지. 이번 분기도 내가 봤을 때는 3분기도 힘들 것 같아. 그게 소문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다 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펀드 매니저들에게 들어갔겠죠. 펀드 매니저들도 보고 있습니다. 오이씨, 쉐브론 저까지 한번 볼까? 오늘 장이 열리네. 안 올라가네. 정리합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정리하자고요. 그러니까 안 해. 펀드 매니저가. 그러면 너 펀드 매니저대로 할 수 없습니다. 야, 위에 상급 기관에서 정리해. 매도 시켜라고. 그러면 기관 자동 매도, 프로매로 막 나가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시장이나 주시장이나 결국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은 어떤 미국 펀드 매니저들, 유럽 펀드 매니저들, 홍콩 펀드 매니저들이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다르지 않다. 그리고 결국에는 홍콩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다 인간의 기본적인 성향이 똑같죠. 돈을 벌고 싶은 욕심, 탐욕 똑같습니다. 미국 사람은 돈 안 벌고 싶고 한국 사람만 돈 벌고 싶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심리적으로 내가 사서 벌어야 되기 때문에 좋은 주식을 살고 나쁜 주식을 던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시장은 흘러간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루이비통. 자, 이제 루이비통 같은 게 이런 게 떨어지잖아요. 자, 유럽 시장이 시장 리스크죠. 자, 이런 것들은 시장 전체적인 리스크입니다. 그렇죠? 이때도 시장이 빠지니까 루이비통도 못 버티는 거죠. 유럽 시장이 조정을 좀 받았을 때 사노피, 로베랄, 에어버스, 악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온 주식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벤츠, 시멘스, 바이에르, 아디다스, 머크, 알리안즈 이런 것들을 국내외 주식과 미국 주식과 홍콩 주식과 일본 주식과 다 다양하게 이렇게 보다 보면 이 아이는 왜 올라가지? 이상한데. 그럼 이제 관심을 갖고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천천히 살펴보면서 어느 적절한 시점에 매수를 하고, 그냥 가장 베스트한 그림은 이런 거죠. 좋은 주식을 소트에 넣는 겁니다. 이거 좋은데? 자, 좋아. 이게 지금 시장에서 지금 가장 좋구나. 머크, 다임러, 벤츠가 지금 살아나네? 오케이. 자, 벤츠를 계속, 다임러를 잡아놓고 기다립니다. 괜찮아. 이거 보고 있는 거죠. 자, 이 직전 고점을 돌파해 나가는 힘을 이용해서 매매를 하든지, 아니면
돌파를 하려고 지금 시도 중인데 돌파를 못하네? 그러면 시장이 조정받을 때 이때 같이 들어가 줘야 되는 거죠. 이 구간에서. 국내 주식도 똑같습니다. 네, 지금 뭐 비슷한 종목들이 많이 있죠. 이런 흐름의 차트 흐름들이. 왜 차트를 자꾸 보느냐? 너 차티스트냐? 아닙니다. 저 재무제표 다 봐요. 그래서 지금 어제도 재무제표 얘기 드렸잖아요. 왜 차트만 봅니까? 해외 주식도 차트 실적을 다 봅니다. 왜 안 볼까요? 그러면 다임ler 한번 가볼까요? 해외 주식 재무 분석이 있잖아요. 가시면 네. 자, 이 아이를 또 올려놓겠습니다. 자, 다임ler AG. 자, 스투르트가르트에서 본사를 두고 있으면 승용차, 스마트 자동차, 영업용 트럭 및 벤, 버스를 제조 판매하는 업체 1926년 벤츠사와 다임ler 자동차가 합병하여 다임ler 벤츠 설립 후 이후 1965년까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업을 합병하면서 사세 확장. 어쩌고저쩌고 공략. 자, 그렇죠? 손익계산서. 예, 매출액 3Q 연간 지금 100만 단위. 이게 유로 달러는 안 되고 US 코리안 원 100만 원. 얼마나 매출을 올리나 볼까요? 100만 숫자 너무 많아. 100만 원, 1000만 원,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220조네요. 220조를 매출을 합니다. 그렇죠? 220조 매출. 뭐 보면 자, 어제도 얘기 드렸지만 220조를 매출을 하는데 매출이 지금 190조에서 220조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좋아요. 좋은데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190조에서 220조가 올라오는 구간 동안 순이익이 증가하는 게 좋나요?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게 좋나요? 당연히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4조에서 7조로 줄어들었습니다. 야, 이 뭐야? 뭔 개소리죠? 매출이 증가했는데 왜 영업이익이 줄어들지? 이런 부분이 좋지 않다는 겁니다. 마진이 떨어진 거죠. 예. 아니면 비용이 증가했거나 보시면 판매관리비 봐봐, 이거 웃기잖아요. 판매관리비가 25조에서 30조로 늘어났습니다. 연구개발비 많이 썼네요. 그럼 결국에는 이게 어느 정도 쓸 수 있겠죠. 뭐 그래서 광고를 많이 낸다든지 아니면 세금이 늘어났다든지 이자가 많이 늘어났다든지. 이자 볼까요? 이자도 늘어났네. 이 보소. 그러니까 자꾸 넌 비용을 줄여야 되는데 비용을 못 줄이고 있는 거죠. 감가상각비 볼까요? 감가상각비 또 늘어났네. 감가상각비는 고무줄입니다. 지금 대기업들이 감가상각비를 굉장히 많이 털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안 좋을 때는 확 털어 빅베스를 하는 겁니다. 목욕 바짝 하고 깨끗하게 다시 시작하자 이거죠. 네. 연구개발이 많이 쓰는 건 굉장히 좋습니다. 네. 법인스. 그래서 당기순이익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 근데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는 벤츠가 가지고 있는 땅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이런 일회성으로 팔 수가 있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이 늘고 줄고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삼성생명이 뭐 삼성전자 지분을 팔아버린다. 그럼 삼성생명 이익이 확 올라가겠죠. 그게 본 회사의 영업이익인가요? 아닙니다. 예. 그건 단기성 이익입니다. 그 대신에 그걸 유보 잡아놓고 가지고 있으면 회사가 주식을 가지고 있을 때는 주식이 올라가면 주식에 대한 수익으로 또 재무제표가 빵빵해질 수 있는데 현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또 악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예. 여러 가지 재무적으로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쿵 저렇쿵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은 기본이죠. 기본. 여러분들이 주식을 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지 못한 부분이 바로 재무적인 부분이에요. 너무 어려우니까. 인정합니다. 이해합니다. 야, 지금 주식도 잘 모르겠는데 재무제표까지 난 모르겠다. 뭐 이 숫자가 뭐고 이렇게 되니까 제가 얘기를 드리면 현금 흐름표 이런 거 얘기 드리면 힘드시잖아요. 재무 비율, 뭐 주요 재무 상태, 현금 흐름도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네, 이런 것들이 현금 흐름이 들어가야 될 부분에 들어가고 투자로 인해서는 마이너스가 나야 되겠죠. 그렇죠? 당연히 투자가 많이 일어나야 되니까 현금이 흘러가는 거죠. 예. 당연히 돈을 벌어야 되니까 순재무 현금 흐름은 플러스가 나야 되겠죠. 예, 수익이 나야 됩니다. 네, 이런 것들은 순투자 현금으로 마이너스가 나오고 잘하고 있는 거죠. 벤츠 같은 회사는.
이런 것들을 면밀히 좀 보시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해외 주식을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런 벤츠, 다임러 같은 회사, 그다음에 아까 얘기 드렸던 로이비통 같은 회사, 이런 회사들을 좀 잘 보시면 요 루이비통은 영어로 해놨네. 한글로 번역 안 해놨어? 손익계산서. 얘는 당연히 숫자니까 뭐 한글로 번역 안 해도 쉽게 볼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보시면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얼마나 나오느냐. 야, 이거 보소. 더 봐. 영업이익이 얘는 더 늘어나잖아요. 그쵸?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69조 매출에 14조 영업이 맞나요? 볼까요?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다시. 자, 100만원이죠. 100만원, 1000만, 100만원, 1000만원, 억, 10억, 100억, 1000억. 69조 매출 맞는데 69조 매출에서 야 14조를 영업이익을 내네. 참,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엄청나게 높다는 겁니다. 이 회사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회사가 안정적으로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영업이익은 8조에서 14조 더 늘어났다, 성장했다는 거죠. 이런 기업은 우리가 굉장히 해외 주식임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분산 투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야 되는 이제 분산 투자를 할 기업으로서 명품 불패죠. 명품은 불패입니다. 전 세계에서 그 어느 나라 가더라도 명품 싫어하는 분은 없습니다. 저도 좋고요. 비싸서 못 살 뿐이지.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은 좋은 주식을 사야 되고 명품 주식을 사야 되는데 그 명품 주식의 어떤 끝판왕, 루이비통, 헤네쉬, LV 그렇게 좀 오늘 해외 주식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좀 들어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